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 일단 벌써 또 오전 시간 이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늘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동네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반도가 뭔가 좀 작은 것 같으면서도 뭐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응?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좋죠. 뭐 봄비 맞으면서 보슬보슬 맞고 한번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산 쓰고 일단은 이렇게 토요일이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한번 또 미국 얘기하고 우리나라 한번 증시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연휴를 앞두고요. 워싱턴의 그 국가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에는 타결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상승세에 올라탔다. 나스닥은 어제 이어서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또 요즘 나스닥 미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또 오르기 시작하네. 아주 랠리를 이어갑니다. 5월달에 뭐 주식 팔라고 했는데 팔긴 뭘 팔아. 세린메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 1% 이상 올랐어요. 나스닥은 277.59포인트 2.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75.69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보니까 54.17포인트죠. 올라서 4,205.45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도 328.69포인트 상승해서 33,093.34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시장 분석하는 사람이 그런데 금요일에 만약 그 부채 협상이 완료되면은 시장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 경제를 죽일 거라는 가혹한 현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축의 끝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내년에 더 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에 더 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하더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상승세는 점차 꺾이지 않고 있어요. 4월 물가도 전년보다 한 4% 이상 높았고 월가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경제 지표를 보고 6월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던 그 연방준비제도 FED죠. FED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FED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날 상무부 보니까 그 4월달 그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이 PC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4.4%, 전원보다 0.4% 정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 전년보다도. 두 수치 모두 월가 적장보다 전망보다 0.1% 높다고 하네요. 0.1% 높다. 특히 연준이 그 물가 척도로 삼는 근원 그 개인 소비자 지출 있죠. 그 PC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4.7%, 전월보다는 0.4% 정도 올랐어요. 근원 PC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항목을 뺀 지표인데 실제 물가의 동향을 이제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물가 동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월에는 개인 소비가 전월보다 0.8% 상승을 해가지고 전문가 예상치인 0.5%를 훨씬 웃돌아요.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2.1% 올랐고 서비스 가격도 5.5%나 늘었습니다. 식품은 한 6.9, 에너지는 한 6.3%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6월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릴 수 있을지 가늠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그 의장은 최근에 지방은행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준은 공식적으로 경제 지표를 살리고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터라서 뜻밖의 인상 가능성도 또 점쳐진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확대 협상을 이르면 주말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공화당이 주장한 주요 지출 삭감안을 백악관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협상가들에 따르니까 정부와 의회는 이날 늦게까지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한 절충안을 마무리할 것 같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6월 1일부터 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인데 이런 커다란 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해서 정치권이 속도를 냅니다. 금요일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하원 의회는 화요일에 표결하고 상원은 수요일에 같은 절차를 진행해서 5월 말까지 미국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 피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거죠. 공화당은 협상 타결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 커다란 주장을 이 백악관으로부터 받아낼 것 같아요. 첫째는 현 정부의 그 재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연방 지출을 막아내는 거고, 둘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환으로 그 국세청에 할당된 800억 달러 중 일부를 취소하는 안건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지난해 국세청에 큰 재량을 부여해서 서민층의 과세 소득 구간을 일시로 낮춰가지고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사실상 그 직접적인 보조금을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선서했어요. 이를 통해서 바이든은 지지율도 대폭 끌어올렸고 공화당은 이 수단을 막아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바이든을 그 재선을 이제 견제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재량분을 막으면 여기서 철회된 자금으로 국내 자금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공화당 측 주장이고 대신 국방부랑 제양군인 건강보험 혜택은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 합니다. 바이든은 군 관련 혜택을 공화당이 건드리려 한다면 협상 상대방을 압박했어요. 한다면서 보수당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보수층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포드는 이날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사의 전기차 소유자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포드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주가는 6.2% 급등했고 테슬라도 4.7% 올랐습니다. 양사 협업이 비용 절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현재 평가했고 이 반도체사 마벨 테크놀로지인데 아주 골 때리는데 이날 전일에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32.4%나 폭등했어요. 실적이 괜찮은 데다가 CEO인 매트 머피가 앞으로 AI를 핵심 성장 동인으로 지칭이라면서 하반기 매출 확대 예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워크데이도 좋은 실적 기반에서 한 10% 상승했고요. 이 회사는 그 재무와 그 인적 자원을 위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제공사인데 회사는 연간 구독 수익 지침의 그 최저치를 높였고 새로운 CFO인 제인 로우를 임명했고 의유사 갭은 판촉 비용이 감소하고 항공 운송비 등이 절감하면서 1분기 마진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12.4% 급등을 했네요. 이 회사는 비교적 저렴한 의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의미 소비자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로서 경기 방어에 적합할 거다. 그런 컨셉을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우 지수 한 1% 올랐고요. 나스닥은 한 2.1% 정도 올랐습니다. 보니까 나스닥 100이 장난 아니죠. 지금 2.58% 14,000이 돌파했어. 14,000 14,298. 더 골 때리는 것은 진짜 필라델피아입니다. 지금 3,545 6.2%. 야, 어제도 6%인데 오늘도 6%. 그냥 가는 거야. 직진하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2,300대 그때 그렇게 모으라고 했고 한 타임 넘어가서 3,000 언저리에서도 모으라고 했는데 모으신 분들은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겠나 봅니다. 엔비디아 2.5% 정도 현재 또 상승을 했어요. 요즘 엔비디아 날아갑니다. 조만간 이제 400달러까지. 야, 이제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AMD 5.5%, 브로드컴 11.5%, 마벨 장난 아니죠. 거의 상한가 이상 쳤어요. 32.4% 마벨. TSMC도 한 2.2% 벌써 TSC도 100달러 돌파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벌써 70달러 돌파해서 6% 이상 급등했어요. 6% 73.93달러. 인텔도 지금 날아다니네요. 5.8% 29달러. 퀄컴 6% 이상 올랐네요. 110.35. ASML 3.87% 올라서 735.93. 야, ASML도 날아다니는 것 같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3.5%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섹터 날아다닙니다. 참. 이 놓치면은 사람이 좀 짜증나요. 막 포모 현상도 일어나고
그때 탔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그 자책감, 막 자기감에 빠집니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천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뭐 집조적으로 막 쪽집게처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런 뉘앙스나 핵심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꾸준사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요일 날 기대됩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